안녕하세요. 공감 소통 옷장 저널 테라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책은요, 컬러 파워 토크입니다. 저자는 박효철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이분은 중앙대학교에서 건축학과에서 학사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건축미술학과 석사학위를 마치고, 실내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전문 회사에서 이 디자인에 관한 일을 계속하고 계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분이 쓰신 이 책을 가지고 색깔 이야기, 또 우리 삶에서 색깔과 연결된 정말 컬러풀하고 파워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순서에 의해서 차분차분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스포츠, 아이 교육적 측면, 그 다음 돈 버는 색채, 그리고 이성을 부르는 그런 색깔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포츠에 관계된 거는요, 우리 2002년도 월드컵 4강 신화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니폼의 배경 색깔이 승패를 좌우했다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참 저는 흥미롭게 읽었었는데요. 유니폼 색깔이 패스 성공률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요런 색으로, 상대편은 파란색, 우리나라는 빨간색, 요거를 입고서 했는데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붙었을 때인데요. 이게 하얀색이 체격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을 그걸 입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맡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시범 이게 게임인가? 시합을 이렇게 보는데 제일 먼저 축구협회에 요청한 것이 유니폼을 바꾸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일본 선수들이랑 이제 맞짱 뜨는 타이밍이었는데 일본 선수들이 하얀색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동양권인데도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선수에 비해서 왜소해 보이게끔 상대편 선수들이 하얀 상의를 입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린다고 판단을 한 히딩크 감독은 유니폼 색깔을 바꾸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화까지 우리나라가 파이팅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니폼의 색채 병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더 커 보이잖아요. 이렇게 색깔의 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착시 효과, 그리고 삶에서도 여러 가지 승부를 가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골키퍼 유니폼인데요, 노란색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골을 넣으면 안 되니까 커 보이게 하는 그런 노란색을 입혔다는 이야기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승부는요, 또 라카룸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빨간색 라카룸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파란색이 더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서는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통계치를 이렇게 이 책에서는 조분조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카룸 색깔이 이렇게 빨개야, 실제로 이렇게 빨가면 경기력이 향상된다는 그 야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두 번째 챕터에서요, 자녀방 색채가 대학의 수준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색깔을 바꾸면 내 아이도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커가면서 정서도 바뀌는데 부모들은 그거를 매일 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색을 아이에게 입히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자기 본인도 스스로 색깔이 바뀌는데 그거를 그냥 고집하게 되면서 그거를 부모가 빨리빨리 캐치해줘서 바꿔줘야지만 아이도 성장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주로 노란색, 주황색 이런 색깔을 아이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이 되면 또 한번 가구나 색깔을 요런 식으로 요런 색채를 가지고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 중고등학생이 되면 요 색채로
바꿔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는 이게 호르몬 분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신을 좀 안정시켜주고 편안한 색, 약간 회색, 그레이 톤, 붉은 이렇게 난색 말고 한색 있잖아요. 차갑게 아닌 그런 색깔을 넣어줬을 때 아이들이 성적이 훨씬 좋고 심신이 정서가 안정되었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걸쳐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 자녀 있으실 텐데요. 어떤 색인지 한번 지금 유심히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부모가 좋아하는 색을 절대 아이한테 강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색채가 요새 유행하는 ADHD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런 색채들이 정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아이한테 어두운 색, 까만색을 입히지 않는 것이 겠죠. 당연히 눈에 확 띄는 색을 입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 돈 버는 색채,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서 이제 백화점과 맛집, 소문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에는 반드시 색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이 왜 빨간색인지 아세요? 예. 다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렇게 이 책이 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식당의 빨간색은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사람을 흥분하게 하고 빨리 먹고 이렇게 전환율이라고 하잖아요. 그 빨리 회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 먹고 뜨게끔 그러면서 또 식욕을 자극시켜주는 게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찬의 맛도 다르게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색깔에 대해서 요새 이제 제가 꽂혔다고 했잖아요. 색깔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 맛으로도 먹지만 눈으로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기류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요, 다이어트 하려면 색채 다이어트를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요, 집에 파란색 접시, 흰색 러그 이런 거를 깔으면 식욕이 감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깔으면 훨씬 우리가 더 적게 먹게 되므로 그렇게 다이어트도 한번 시도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무게도 이렇게 같은 밤량이지만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색깔의 힘은 굉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집이 혹시 넓으세요? 좁으세요? 한번 내 집에 내가 거하는 공간이 좁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 상하 제가 그림을 이게 위에 방이고 이게 아래 방인데요. 어떤 게 더 넓어 보이세요? 이 책에서는 집이 좁다면 여러 가지 색채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집이 좁을수록 한 가지 색으로 단순하게 꾸며야 집이 넓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이 너무 넓다면 어떤 색을 넣으면 좋을까요? 위에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주는 그 느낌과 정서는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쇼핑센터나 마트 가면은 과자 같은 거 초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마트에 갈 때 계획적으로 사는 그런 물건들은 저 안쪽에 배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초입부에 알록달록 색깔을 넣어서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전략적으로 한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갈 때 처음 착 입구에 벌써 알록달록한 것들 과자를 만들 때도 이렇게 그 길목에 색깔로 유혹할 수 있도록 과자도 노란색에 빨간 봉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맛있게 충동구매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는 그런 노선에 대한 비법도 이 책에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패션쇼나 이런 공간
만약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CEO나 가게 사장님이시라면 한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본인이 만약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가게 안이 뭐가 주인공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색채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데요. 상점의 주인공은 고객이 아니라 판매하는 상품이 되어야 된다고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무채색으로 깔고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그 상품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돋보이게 배치를 해야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챕터 부지런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예, 이성을 유혹하는 색채에서는요, 키스를 부르는 색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딱 생각하면 떠오르시죠? 오늘 제가 바른 색깔도 빨간색인데요. 바로 빨간색이었습니다. 이런 빨간색, 붉은 계열, 이거는 이성에 대해서 어필하고 유혹하는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갈색보다는 아무래도 더 낫겠죠. 여러분 딱 상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에서 키스의 성질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옛날 과거나 지금 현재 ing 중인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바로 이 책에서는요, 조명빨, 가로등, 아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둘만의 이렇게 성지와 그 불빛 조명 아래서 그 이성이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심리가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등 밑이 바로 키스의 성지라고 깨알 정보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션 같은 것도 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때와 TOP가 되게 중요하겠죠. 네, 결혼식에 맞춰서 결혼식장에 장례복을 입고 간다든지 아니면 운동복을 입고 가는 건 큰 실례겠죠. 그래서 이 책 참 재미나게 하루 만에 다 읽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둑알 있잖아요. 바둑알이 실제로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실제로 센치를 재보면 검은색이 흰색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착시 효과를 흰색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항의가 많이 빗빠져서 검은색 알을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채 환경을 잘 조성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성하고 정말 컬러풀한 재미나고 아름다운 색채를 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는 단전호흡, 색채호흡 이런 것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쉼이 갑자기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집에 만약에 집안일 하시는 주부라도 가끔 이렇게 휴게실에서 쉬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휴게실을 공원, 파란색 하늘 산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직원 휴게실을 만들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꿀팁도 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색채하니까 먹는 음식 중에서 다양한 색 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비빔밥이겠죠. 그 비빔밥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색채가 풍성할수록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책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제가 또 색깔에 대한 걸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색깔의 그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